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 44조에 출생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성별과 성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일시와 장소도 적어야 하네요. 자녀의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A, B, C 같은 알파벳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름에 어떤 글자를 쓰라는 것까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2010년 5월 4일에 개정이 되었었네요. 그리고 2016년 5월 29일에는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은 사회가 변하면 고치거나 새로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기억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만 6세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나이로는 7살이죠. 그리고 7살이 된 해의 다음 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8살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은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부모님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된 법도 찾아볼까요? 학교 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은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다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학교 급식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서 학교 급식을 위한 법이 필요해져서 만들게 된 겁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학교급식을 먹는지 이제 알겠죠?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조격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럼 학교급식이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급식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먹는 것이므로 식중독 등의 예방과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위에 어떤 곳에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을까요? 네, 학교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인 기숙사, 병원, 회사, 공공기관, 식당 등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교과서 115쪽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병을 옮기거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조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자나 라면, 음료수 등의 포장지를 보면 이런 표시를 본 적 있지요. 이런 표시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품을 깨끗하게 만들기만 하고 보관이나 유통을 지저분하게 하면 식품이 상해서 먹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식품위생법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이름을 보면 법을 만든 이유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을 보고 법의 내용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입니다. 어린이가 놀다가 다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도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우리 학교 울타리에 있는 것을 찍은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여러분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운전하실 때 적용받는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지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아동복지법에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비슷한 법으로 장애인 고용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것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데 학대를 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를 읽고 이 사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문제점을 교과서 117쪽에 여백에 적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하도록 합니다. 다 적었습니까? 이 사건의 문제점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의 소홀한 관리로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넘게 갇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차량에서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 차량 안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의 가장 뒷자리에 이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눌러야만 차의 시동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잠긴 차량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비상벨처럼 안전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어린아이들이 혹시 차량에 갇혔을 때 이 벨을 눌러서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차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제3조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습니까? 아마 좋은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어린이가 등원을 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등원 알림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학교에서 안심 알림이 서비스라고 해서 교문을 통과하면 부모님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법을 만들면 통학 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발견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혹은 뉴스를 보고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